네, 여러분 수능 특강 기준으로 6강 원소의 주기적 성질 단원이고요. 해봐야 2점짜리랑 3점짜리 24문제니까 이것도 전문항 다 빨리빨리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2점짜리 할 때는 기본적인 경향성을 많이 물어보니까 좀 서머리 하듯이 문제 풀고요. 3점짜리 가서는 스킬적인 부분 활용해서 빨리빨리 푸는 것도 연습하겠습니다. 이미의 원소기호로 나와 있지만 주기율표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누군지 특정해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고, 모르면 딱히 할 말은 없어요. 기억, W는 수소니까 뭐 금속이냐고 묻는 건데 병형신이야? 이렇게 묻는 거잖아. 아니야 이러면서 틀리다 하면 되는 거죠. 수소가 비금속인 건 알고 있어야 되니까. 니은 원소의 유효액전화. 유효액전화는 주기율표상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아래로 갈수록 증가, 다음 주기로 갈 때 헬륨에서 리튬 가고 네온에서 나트륨 가고 아르곤에서 칼륨 갈 때 다음 주기로 간다는 건 왼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가는 건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니까 왼쪽으로 갈 땐 감소고 아래로 가면 증가니까 뭐가 더 큰지 몰라서 써놓고 외워놓자. 감소. 여기까지. 니은 y와 x의 관계에서 y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증가하는 경향성상 더 크다. 맞는 보기. 디귿 원자 반지름. 이마도 마찬가지로 주기율표상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 아래로 갈수록 증가. 여러분들 이 이유도 다 설명할 수 있으시죠? 다음 주기로 갈 때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게 왼쪽으로 갈 때 증가고 아래로 갈 때 증가니까 다음 주기로 가면 식증가더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감소하는 요인은 유액전화가 증가하니까 그렇다.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간단히 얘기하면 껍질수가 증가하니까 라고 하면 되지만, 디테일하게 얘기할 땐 유액전화 증가에 따른 반지름 감소 요인보다 껍질수 증가에 따른 반지름 증가 요인이 더 크니까,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챙겨놔야 되는 게, 원자 반지름은 원자의 반지름이 아니고 동종 원소 간 단일 결합 길이의 절반이죠. 그래서 결합 길이로 정의되는 물리량이니까 애초에 이미 안정해서 결합을 하지 않는 18쪽의 비활성 기체는 원자 반지름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디귿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Z와 Y의 관계에서 Z가 왼쪽에 있으면서 아래에 있으니까 더 큰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 답 4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2번입니다. 이온 반지름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이다. 그래서 주기적 성질 첫 번째가 유효액전화였고, 두 번째가 반지름으로 분류할 때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등전자 이온 반지름 이렇게 나눴었죠. 여기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학생 A랑 B는 나트륨이 나트륨 양이온 될 때, 플로린이 플로린 음이온 될 때니까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원자 상태일 때랑 이온 상태일 때의 반지름을 비교하는 거. 제 분류에 의하면 이건 이온 반지름 챕터죠. 그래서 이온 반지름에서는 그 원소가 금속이냐 비금속이냐에 따라서 금속 원소라면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이거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우지 못했다면 제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원자 반지름에 비해 비금속은 이온 반지름이 더 크더라. 그 이유에 대해서도 금속의 경우 양이온이 되면서 껍질수가 감소하니까 그렇고, 비금속의 경우에는 음이온이 되니까 전자가 많아지니까 단순히 전자 간 반발력이 커지니까 그렇다, 그렇게 기억을 해도 되지만, 정확히는 가리움 상수가 증가하는데 제트리얼은 일정하니까 유액전화가 감소하고, 껍질수가 똑같을 때 유액전화가 감소하니까 사이즈가 크더라, 이런 얘기들 했었죠. 그래서 A, 나트륨은 금속이니까 양이온이 될 때, 이온이 될 때 사이즈가 작아진다, 맞는 얘기. B, 플로린이 플로린과 이온이 된다는 건 비금속에 대한 얘기. 이온 반지름이 크다고 해야 되는 거니까 증가한다고 해야 되는 거죠. 학생 B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학생 C, 이온 반지름 나트륨 양이온과 플로린과 이온을 비교했을 때 둘 다 이온일 때를 비교하는 게 내 분류상 등전자 이온 반지름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키워드로 기억해놔라. 원자 번호가 클수록, 여러분들 제 스타일을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색깔에 아무 의미도 없어요. 플러스가 클수록 알아서 이쁘게 필기 잘 해주시면 돼요. 사이즈가 작다. 나트륨 양이온과 플로리나 이온은 둘 다 네온의 전자 배치니까 등전자 상태고, 이때는 원자 번호가 큰 애가 사이즈가 작다. 그래서 나트륨은 11번, 플로린은 9번이니까 나트륨이 작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혹은 플러스가 클수록이라는 건 전하량을 봤을 때 이마는 플러스고 이마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작다. 뭘로 풀든 작다고 해야 되는데 크다고 했으니까 C도 맞는 말이고요. 답은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3번입니다. 세 가지 원자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했다.
오비탈 파트에서도 비슷한 그림이 나와 있었는데 그때는 기준이 다 뻥 뚫려 있었던 거고 지금은 2주기 원소냐 그래서 산소와 플로리는 yes로 가는 거고 알루미늄은 no로 가는 거니까 이건 쓰고 시작이죠. 그래서 산소가 왼쪽으로 빠져 있으니까 기억에 플로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기억 보기 원자과 전자수 플로린은 7개 알루미늄은 3개니까 7이 3보다 크다 맞는 보기. 니은 원반분의 2반이 1보다 큰지 작은지 2반분의 원반이 1보다 큰지 작은지는 금속, 비금속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이 비율이 나와 있을 때 하나하나 4가지 케이스를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에 대해서 산소와 플로린을 구분 지을 때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로 구분할 수 없으니까 니은은 무조건 틀린 보기죠. 이렇게도 고를 수가 있어요. 굳이 진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찾아볼 필요가 없이. 이해되시나요? 산소와 플로린은 둘 다 원자 반지름에 비해 이온 반지름이 큰 비금속이니까 둘 다 1보다 큰 거지. 그래서 둘 다 yes로 갔어야 된다는 거. 만약 이런 분류 기준이었다면 금속에 대해서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니까 분자보다 분모가 크니까 전체값은 1보다 작다. 이렇게 찍히겠죠. 그래서 인마들을 처음에 분류할 때 2주기 원소인가가 아니고 니은의 분류 기준을 여기에는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디귿 이온 반지름. 니은이랑 기억을 비교했을 때 니은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이고요. 기억은 플로린 1가 음이온이죠. 둘 다 네온의 전자 배치니까 방금 2번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등전자 상태라면 원자 번호가 큰 애가 사이즈가 작다, 플러스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다. 뭘로 하든 디귿은 틀린 보기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4번입니다. 바닥 상태 원자 X부터 Z. 원자 반지름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원자 반지름.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 처음에는 좀 연습할게요. 다음 주 아래로 갈수록 증가. 다음 주기로 갈 때 10 증가. 다음 홀전자수 얘기. 10, 1, 2, 3, 2, 10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원자 반지름 공부하셔야 되고요. 홀전자수 공부하셔야 됩니다. 유액 전압. Z 이펙트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아래로 갈수록 증가. 다음 주기로 갈 때 감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거 다 써가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주기율표상의 경향성과 족에 따른 홀전자수 보고 뭔가 원소들의 관계가 확실히 특정이 되면 여기에서 먼저 찾는 거고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이것만 보고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차례대로 빨리빨리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게 훨씬 빨리 풀리더라고요. 첫 번째, X랑 Y의 원자 반지름, 질소랑 산소 관계에서 질소가 왼쪽에 있으니까 크다. 맞는 보기, 맞는 거고. 두 번째, 홀전자수, Z 플로린 1이고 질소는 3이니까 여기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X가 크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더라. 2번, 나트륨과 플로린, 원자 반지름 비교했을 때 나트륨은 개 큰 케이스, 3주기의 금속이니까 3주기 1쪽의 금속은 너무 커서 4주기 비금속보다도 크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2주기 비금속은 비교할 건덕지도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홀전자수에 대해서 Z는 2개, 산소, 나트륨이라면 하나, 만족이 되는 거고 유효액전화, Y가 Z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크다, 맞는 보기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이어서 5번입니다. 원소 A부터 D에서 4개 중에 4개를 특정하는 케이스. 여러분들 제 유튜브 채널에 주기적 성질 문제풀이 개꿀 로직 뭐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뭔가 대단한 것처럼. 영상 길이 얼마 안 되니까 한번 보시고 그 논리대로 쭉 풀어나가도 됩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에선 지금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은 좀 쉬운 물리량이기도 하고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은 뭐 원자 반지름에서 그냥 넘사벽의 관계죠. 나트륨 마그네슘이 개 크고 산소 플루오린은 작은 클래스니까. 그래서 A는 무조건 금속이 될 수밖에 없고 C는 무조건 비금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둘보다 크거나 셋보다 큰 A인데 둘이라고 해봐야 비금속, 개쩔이 둘보다 무조건 크고 나머지 하나 금속보다도 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의 관계니까 C도 마찬가지죠. 둘보다 작거나 셋보다 작은 C인데 이때 C는 그러면 반드시 비금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C의 관점에서 인마는 비금속인데 D와 비교했을 때 이온 반지름이 작구나. 그럼 비금속 중에 산소는 이가음이온, 플로린 1가음이온, 나트륨 양이온, 마그네슘 이가양이온 되면서 등전자 상태일 때 플러스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다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 반지름이 커지는 클래스죠. 그래서 비금속 중에서 사이즈가 작을 수 있는 건 플로린인 거고 플로린 이온 반지름보다 더 클 수 있는 건 산소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A랑 B는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관계고 그 중에 사이즈가 큰 A가 나트륨, B가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바로 결정이 됩니다. 굳이 하나하나 귀류법으로 찾을 필요 없이 기억 1차 이온화 에너지
누가 가장 크냐? 수소 헬륨 찍고 아래를 쭉 떨어졌다가 위 아래 위 아래 위 해서 여기 네온 찍는 거잖아. 2주기에서 산소 플로린 네온 뭐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요 관계로 가고 나트륨 갈 때는 걔 훅 떨어졌다가 마그네슘 알루미늄 요 관계니까 이 넘사벽이죠. 그래서 전축이 비금속 애들이 이온 반지름이 다시 이온화 에너지가 훨씬 큰 거고 그 중에서도 플로린이 더 큰 거니까 C가 가장 크다? 당연히 맞는 보기로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니은 이온 반지름. 지금 네 마리는 등전자 상태니까 B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 12번 D 산소는 원자 번호 8번 원자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 작다죠. 니은 틀린 보기. 디귿 원반분의 2반 2반분의 원반 이런 건 금속 비금속으로 풀면 되고 D는 산소니까 비금속 A는 나트륨이니까 금속이네요. 비금속에 대해서는 이온 반지름이 크니까 전체값이 1보다 크고 금속 원소는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니까 분모가 더 커서 전체값이 1보다 작더라. 그래서 1보다 큰 숫자가 1보다 작은 숫자보다 크다 나와 있으니까 맞는 보기네요. 답은 4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6번입니다. 3주기 원소 A부터 C 나와 있고 이온화 에너지의 상대값이 쭉 적혀 있는데 가로줄로 보면 한 원소 내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로 찍혀 있는 거고 세로줄로 비교했을 땐 1차 값에선 당연히 기본 경향성과 예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원소 간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알 수 있으니까 좀 정리해보면 한 원소 내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비교 시에 문장 2개 차수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 증가한다. 그래서 자식을 한번 납치당해본 엄마한테 또 납치하는 게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했던 거 유액전하가 증가하니까 그렇다. 또 N족의 원소라면 프로 불편러들을 위해 NA족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냥 편의상 15족이면 5족, 16족이면 6족 이렇게 N자리에 쑤시겠다는 겁니다. 원자과 전자수 얘기예요. N족의 원소라면 N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또 18족 얘기하지 마라잉. N 플러스 1차 이온화 에너지 갈 때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 당연히 차수가 커졌으니까 커지는 건 맞지만 급격히 증가하더라. 여기서 급격히의 의미는 배수 관계로의 급격히 증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급격히 증가하는지 보면 몇 쪽의 원소인지 알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서로 다른 원소 간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비교시 얘도 마찬가지로 문장으로 정리해줬지만 그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 이건 스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N차 이온화 에너지 비교시 N-1차 이온화 시킨 후 (1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과 예외를 따르더라. 이온화 에너지에서 의미하는 이온화는 전자를 제거하는 거고 N-1차 그래서 내가 2차를 비교하겠다 하면 한 번 전자 떼놓고 금마들의 1차 경향성을 그대로 따라가더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A, B, C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가로줄부터 읽어보면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을 보면 되는데 1차에서 2차 갈 땐 9배 정도 뜨고 있고 그 다음 1점 머시기배, 1점 머시기배죠. 그래서 여기서 급격히 증가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B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X가 몇인지 모르니까 좀 곤란하긴 한데 5에서 23으로 가는 거니까 상대값으로 거의 4배 이상 뜨고 있는 거죠. 이게 급격히 증가 아닐까.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 문제를 그냥 이렇게 풀다가 뭔가 모순이 발견되면 B에서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처음부터 막 숫자 넣어가면서 어떻게 되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C 1점 머시기배 3에서 4차도 1점 머시기배인데 2에서 3차 갈 때는 거의 5배 정도 뜨고 있으니까 급격히 증가하더라. 이게 맞다면 1에서 2차 갈 때 급격히 커지는 거니까 1쪽에 3쪽에 1쪽 나트륨 B는 알루미늄 C는 마그네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기억 맞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나트륨보다는 크고 마그네슘이랑 예외적인 경향으로 좀 작다. X가 2.93보다 크냐 요걸 묻는 거고요. 요 구간은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의 2차 비교니까 서로 다른 원소 간의 순차적 이온 에너지 2차 비교 시엔 한 번 이온화 시키고 전자 하나 떼고 생각하면 되겠다. 알루미늄에서 전자 하나 떼면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 마그네슘에서 하나 떼면 나트륨의 전자 배치 1차에서 마그네슘이 나트륨보다 컸던 것처럼 2차에서도 알루미늄의 2차가 마그네슘의 1차, 마그네슘의 2차가 나트륨의 1차 경향성을 따른다는 거니까 마그네슘이 큰 거죠. 따라서 원래의 2차도 크더라. 기억.
맞는 보기. 니은 원자 반지름 계속 했던 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A는 나트륨이고 뭐 옆에 있는 애들보다 무조건 가장 큰 거니까 무조건 맞다. 디귿. 유효액전하는 C가 B보다 크냐? C는 마그네슘이고요. B는 알루미늄이다. 유효액전하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니까 오른쪽에 있는 알루미늄이 크다고 해야 돼서 디귿 틀린 보기. 답 3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7번입니다. 2, 3주기 원소 A부터 D. 유효액전하 얘기 나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아래로 갈수록 증가, 다음 주기로 갈 때 감소죠. 그래서 동주기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쭉 증가하다가 다음 주기로 갈 때 훅 감소했다가 다시 한번 동주기에서 증가하는 케이스. 그래서 2, 3주기에서 다음 주기로 가는 게 BC 관계로 나타나 있는 거고 얘가 네온, 얘가 나트륨이 된다는 거죠. 네온의 원자번호 10번이니까 N을 8로 보는 거고 그럼 A는 산소, D는 원자번호 13번이니까 알루미늄이 되겠네요. 기억에 N은 8이다? 맞는 보기. 니은 1차 이온화 에너지 B가 누구보다 크냐 나와 있는데 B는 네온이고 내가 이 문제에서 A부터 D를 특정하면서 어떤 애가 있었는지 좀 인지하면서 문제를 풀잖아. 네온보다 큰 애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 이온화 에너지 단원에서 네온보다 큰 거 헬륨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이 안에서 크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죠. 오케이? 디귿 2차 이온화 에너지 C가 D보다 크냐 해서 C는 나트륨이고 서로 다른 원소 간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N차 비교할 땐 N-1차 이온화 시켜놓고 생각이니까 나트륨은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고요. 니은 보기에서 네온의 1차가 그 무엇보다도 크다로 빨리 풀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디귿에서 나트륨은 네온의 1차 경향성을 그대로 따르니까 그 무엇들의 2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무조건 크다. 디귿 맞는 보기. 답 5번으로 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이어서 8번입니다. 세 가지 이온에 대한 자료이다. 바닥 상태 원자 이런 거 잘 체크해놓고 홀 전자 수가 같다고 나와 있으니까 10, 1, 2, 3, 2, 10. X랑 Y는 금속 양이온 클래스로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거니까 그 비활성 기체의 다음 주기 금속이었을 겁니다. 리튬이나 베릴륨이 1가양이온, 2가양이온이 될 때 헬륨의 전자 배치를 따르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면서 껍질 수가 감소하면서 네온의 배치를 따르는 거니까 그래서 X는 리튬이나 베릴륨일 거고 Y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셋 중에 하나일 거고 Z 음이온에 대해서는 전자를 얻어 동주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애니까 2주기 비금속 클래스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홀 전자 수는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1로서 같을 거고 그럼 X랑 Z는 특정이 되는 거죠. 리튬 1가 양이온밖에 없고 Z는 플로리노 아이온 1가 음이온밖에 없고 Y에 대해서는 나트륨 1가 양이온이나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이 가능한데 전하량이 Y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1보다 큰 3가 양이온으로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X는 리튬 1가 양이온의 전하량 3가 양이온이니까 3. 그래서 틀리다. 니은 원자 반지름 Y는 알루미늄이었고요. Z는 플로린이니까 알루미늄이 훨씬 크다라는 관점에서 니은은 맞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연습했던 게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 아래로 갈수록 증가였죠.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10 증가더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플로린에 대비 알루미늄은 왼쪽 아래에 있으니까 크다.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3주기 금속들은 사이즈가 너무 커서 4주기 비금속이랑도 견줄만 하더라. 그러니까 2주기 비금속은 3주기보다 작고 4주기보다 작으니까 비교 대상도 아닙니다. 최홍만이랑 우리 지우 중에 누가 더 커? 지우는 여러분들 제 조카예요. 8살인가 9살인가 뭐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최홍만의 키는 저 정도 되고 우리 지우의 키는 이 정도 되니까 최홍만이 크다 이런 거 안 하잖아. 딱 봐도 큰 새끼가 크다니까. 그죠? 디귿의 제2차 이온화 에너지 서로 다른 원소 간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N차 이온화 에너지 비교 시 N-1차 이온화 시키고 전자 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X는 리튬이니까 전자 하나 떼면 헬륨의 전자 배치고요. 이미 답이 나온 거지. 헬륨의 1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따른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원소 아무거나 다 돼도 무조건 헬륨이 제일 큽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자체가 헬륨이 가장 크니까 리튬의 2차가 가장 크다라고 해야 돼서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었네요. 디귿 틀린 보기고 답은 2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X의 후보가 뭐 지금 조건이랑 좀 다르게 베릴륨도 될 수 있고 뭐 리튬도 될 수 있고 붕소도 될 수 있다. 근데 리튬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99% 리튬입니다.
베릴륨 뭐 확실한 금속이고 붕수는 우리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서 준금속으로 분류하죠. 금속에 준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얘도 원론적으로는 금속 양이온이 될 수는 있어. 삼가 양이온 이런 거. 근데 비교 대상이 아닌 게 근데 이런 거 안 나와요. 베릴륨이나 붕소, 플로린 화합을 만들었을 때 임마 BF2, BF3 되는 거 아시죠? 이게 무슨 결합 물질이야? 뭐 금속 더하기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인 거야? 아니지. 얘네 다 공유 결합 물질이야. 금속 더하기 비금속이 이온 결합이 아닐 뿐더러 비금속 더하기 비금속이 공유 결합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했다면 잘못 공부한 거고, 여러분들 이런 거 다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베릴륨은 금속인데 그럼 왜 공유 결합을 하냐? 그냥 공유하는 게 더 좋으니까 공유 결합인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애매한 클래스라는 거? 완전히 금속의 성질을 얘기하기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베릴륨이나 붕소 잘 등장 안 합니다. 물론 대단원 3단원에 분자 구조 파트 들어가면 BF2, BF3 분자의 구조를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자주 나와요. 입체수 2형의 대표적인 분자고 3형의 대표적인 분자라서.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할 테니까 이런 주기적 성질 단원에서 베릴륨과 붕소는 그냥 이온화 에너지에서 예외적인 경향을 따르는 정도? 그때 한번 나오고 더 이상 원소를 특정하는 경우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셨죠?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뭐 제가 멍청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나온 기출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앞으로 절대 이런 얘기 안 할 테니까. 그 전까지는 무조건 나오니까 저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9번입니다. A부터 D 4개 중에 4개를 특정하는 케이스. 홀 전자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2개, 하나, 빵개. 근데 뭐 제 옷에 큰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이 옷이 바뀌었잖아요. 어제 영상 찍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날 나와서 찍고 있는데 체력이 막 또 충전이 돼가지고 8번 문제 풀 때 너무 주저리 떠든 것 같아서 조용히 풀어 나갈게요. A와 B는 한 개로서 같다. 플로린 나트륨의 관계. 이 둘 중에 어떤 애가 다른 어떤 애의 2차 값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나트륨은 1차에서 2차 갈 때 급격히 증가해서 가장 큰 케이스, 혹은 네온의 1차 경향성을 따르니까 가장 큰 케이스. 그래서 누구보다 작다 이런 거에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A는 플로린인 거고, 플로린의 2차 값은 산소의 1차 경향성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이때 C는 산소가 되면서 질소의 1차 경향성을 따르고 질소의 1차가 산소의 1차보다 크니까 산소의 2차가 플로린의 2차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남은 하나 D, 마그네슘이 되면 되겠습니다. 기억 원자가 전자수. A는 플로린이고 7개로서 가장 큰 거 맞더라. 니은 원자 반지름. C는 산소고요. B는 나트륨이었네. 남은 하나가 나트륨이니까요. 원자 반지름에 있어서 나트륨이 이 안에 있는 애 중에 가장 크니까 뭐 딱히 생각할 필요 없이 맞다. 이제는 할 수 있겠죠. 디귿 제 1차 이온화 에너지. 담배, 마그네슘의 나트륨이네. 동주기 원소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마그네슘이 크다. 맞다. 답은 3번으로 내야겠지요. 니은이 틀린 복이니까요. 네, 왼쪽으로 주둥아리 벌리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이어서 10번입니다. 그림은 9번의 니은복이 그 오른쪽으로 주둥아리 벌리고 있어야 되니까 틀렸다.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부터 Z에서 S에 들어있는 전자수랑 P에 들어있는 전자수 비율이 나와 있고, 빗금친 부분은 같은 종류의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이다. 원자가 전자수가 Z가 Y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뭔가 3대4, 4대3 이런 관계에서 경우가 나오고 원자가 전자수로부터 어떤 경우가 맞는지 귀류법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형태 같죠. 일단 P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기 위해선 1S에 2개, 2S에 2개를 채우고부터 들어갈 수 있다는 거. 2P에 최대 6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3S에 최대 2개, 3P에 최대 6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전자를 채울 때 S오비탈에는 최대 6개, P오비탈에는 최대 12개니까 뭔가 많은 게 P오비탈의 전자수, 적은 게 S값 같아서 여러분들 이 1을 S로 생각하고 4를 P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냥 이게 맞는지 아닌지 빨리 검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S에는 최소한 4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스케일 4배 키워서 4로 보면 얘는 스케일 4배 커진 16이 되는 거고, S에 4개가 있을 때 P에 16개가 들어가고 이런 원자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적은 쪽에 찍혀있는 게 P오비탈의 전자수, 많은 게 S오비탈의 전자수더라. 그러면 1s2, 2s2, 2p1으로서 붕소의 전자 배치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S에 전자가 물론 6개가 들어가고 스케일을 1.5배 키우고 뭐 2배 키우고 이런 거 다 가능하긴 한데
굳이 다른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Y랑 Z는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게 뭐가 있지 생각을 해야겠지만 X는 다른 애들이랑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애니까 모순되는 내용이 아예 없었다면 그냥 이대로 풀고 다른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1대4의 비율을 유지하는 또 다른 건 뭐가 있지? 이런 것들. Y랑 Z에 대해선 어떤 애는 S에 3개 있을 때 P에 4개 있는 비율이고 또 다른 애는 S에 4개 있을 때 P에 3개 있는 비율인 거죠. 이게 뭐가 Y인지 Z인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3대4면 나머지 하나는 4대3이라는 거. 왼쪽의 케이스에선 S에 3개가 들어가고 P에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스케일 2배 키우면 6이 되는 거고요. 스케일 2배 똑같이 키우면 8이 됩니다. 그래서 1S2, 2S2, 3S2 2P6에 3P2니까 얘는 규소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오른쪽의 케이스에서는 S에 4개가 들어가고 P에 3개가 들어가는 게 가능하죠. 1S2, 2S2, 2P3 그래서 인마는 질소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3대4인지 4대3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YZ가 뭔지 모르겠지만 원자과 전자수가 더 큰 케이스가 질소니까 더 크다. Z라고 찍혀있는 게 질소. 인마가 규소가 되면 되겠습니다. 왼쪽이 규소였으니까 S 값이랑 P 값이 3대4였구나. 그래서 3에 찍히는 게 S, 빗금 친 게 P인 거고 인마는 S에 4개, P에 3개의 비율이니까 S에 4개, P에 3개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빗금 친 건 같은 종류에 들어있는 전자수더라. 기억, 빗금 친 부분은 PU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라고 해야 되는 거죠. 스틸린 보기. 니은 1차 이온화 에너지. Z, 질소. X는 붕소네요. 붕소는 뭐 쩌리 중에서도 개쩌리지. 리튬, 베릴륨. 붕소니까 베릴륨보다도 적고 개보다 탄소가 개 크고 질소는 개 크고 심지어 산소보다도 큰 애니까 그래서 질소가 엄청나게 크더라. 맞는 보기. 쫄려. 디귿 원자 반지름. Y는 규소고 Z는 질소라고 했을 때 뭔가 금속이 끼어있고 비금속이 있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벌어져 있으면 바로 판단이 되겠지만 규소랑 질소의 관계는 정확하게 왼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가는 관계죠. 그래서 증가니까 규소가 좀 더 크구나 인 겁니다. 디귿 맞는 보기 답 5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이어서 11번입니다.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원자 X부터 Z 18쪽은 제끼고 생각하라고 나와 있고요. 원자 반지름 1차 이온화 에너지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경향성 보면 원자 반지름에 대해선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죠. 지금 동주기 원소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만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선 2, 3, 5, 6 예외 관심 없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화 에너지는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땐 하나가 감소할 때 하나가 증가하는 거니까 뭔가 하나가 크다면 뭔가 하나가 작은 쪽으로 찍히고 지금처럼 X가 원자 반지름이 클 땐 이온화 에너지가 작고 Y는 2등, 2등, Z는 3등, 3등이니까 예외를 포함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는 케이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기 원소에 대해서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로 쭉 떨어지고 네온 생각하지 18쪽 생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입맛 제껴주면 원자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냥 작아지는 게 맞으니까 가장 작은 Z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그리고 Y, X 순인 거죠. 이때 이온화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에서 그냥 이게 맞는 거니까 요 케이스입니다. 요거. 인정하시나요? 만약에 XYZ 관계가 이렇게 됐다면 Y의 이온화 에너지가 오히려 더 컸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틀에서 그냥 완전히 반대로 간 관계니까 단순히 증가하는 것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인 거죠. X, Y, Z. 오케이? 기왕 그래프 그렸으니까 이걸로 한번 풀어보면 서로 다른 원소 간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비교 케이스에서 전자 하나 제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하나 제끼면 베릴륨의 전자 배치. 그래서 얘가 X의 2차 이온화 에너지야. 얘는 Y의 2차 이온화 에너지고 인마는 Z의 2차 이온화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베릴륨, 붕소, 탄소의 관계가 되는 거니까 2차 값으로 비교할 때 Z, X, Y 순이 되면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내고 넘어갈게요. 네, 2점짜리 마지막 12번입니다. 원소 A부터 C에 이온의 전하량이 여러분들 퀀티티 이미 절대값이 포함된 개념이긴 하지만 뭐 양전하도 있고 음전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예의상 씌워준 거고요. 분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산소, 마그네슘, 알루미늄 나와 있으니까 등전자 배치해서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비교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다였으니까 이온 반지름 자체는 왼쪽으로 갈수록 그냥 커지는 경향성이 있었죠. 근데 이온 상태요. 질소 3가 음이온, 산소 2가 음이온. 이때 이온의 전하의 절대값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큰 숫자로 나눠지면 사이즈가 무조건 작답니다. 그래서 질소는 3가 음이온, 알루미늄은 3가 양이온이니까 절대값으로 나누면 인마 3이고 인마 3으로 나눠져. 얘네가 가장 작은 그룹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가장 쩌리 케이스예요. 오케이? 산소는 2가 음이온, 마그네슘 2가 양이온. 인마들은 2로 나누는 거니까 그 다음 그룹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플로린과 나트륨은 1가 음이온에 1가 양이온이니까 1로 나누시오죠. 얘네가 가장 큰 그룹이야. 그래서 그냥 이거는 유형으로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전하량을 그냥 큰 숫자로 나눴을 때 사이즈가 무조건 작아진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질소랑 알루미늄을 비교하면 그나마 질소가 크고 그리고 알루미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마들은 가장 작은 클래스로 들어간다는 거. 산소랑 마그네슘은 2로 나눴으니까 얘보다는 큰데 그 안에서 산소가 좀 더 크니까 산소랑 마그네슘 이렇게 가는 거예요. 플로린과 나트륨에 대해서는 플로린이 더 크고 나트륨이 크더라. 그래서 이온의 절대값으로 나눴을 땐 이렇게 되는 거고 큰 숫자로 나누면 작아진다. 세 마리를 비교했을 때 산소는 2가 음이온, 마그네슘 2가 양이온,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이죠. 큰 숫자로 나누는 애가 무조건 작다야. 오케이? B랑 C는 둘 다 2로 나누는 건데 그 중에 큰 건 산소니까 C가 산소고요. B가 마그네슘이 되면 되겠습니다. 기억에 이온 반지름. 마그네슘 2가 양이온 등전자 상태일 때 물어보는 거니까 원자 번호 12번. A는 알루미늄이니까 13번이죠. 원자 번호가 큰 애가 사이즈가 작다. 기억 맞는 보기. 미은 원자 반지름은 BC. B는 마그네슘. 이 안에서 가장 큰 거죠. C는 산소고 3주기 금속, 2주기 비금속이니까 졸래 크다. 미은 맞다. 1차 이온화 에너지 누가 가장 크냐? 위아래. 위. 아래에서 산소는 조금 억울하긴 해. 질소 얘보단 작으니까. 플로린보다 작고 네온보다 작으니까. 근데 뭐 여기서 아래 떨어지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거.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여전히 산소랑 비교할 게 안 됩니다. 마치 원자 반지름이 비교 대상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C가 가장 크다. 맞는 보기. 답 5번으로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3점짜리 1번입니다. 18쪽이 아닌 2주기 원자 W부터 Z 4개를 특정해야 되더라. 뭐 원자가 전자수, 홀전자수, 원자 반지름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근데 이런 퀴즈 형식의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물리량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외적인 경향이 끼어있지 않고 한쪽으로 갈수록 그냥 쭉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이런 물리량을 먼저 생각해주고 홀전자 수는 10, 1, 2, 3, 2, 1, 0이니까 숫자들이 막 섞여있고 이온화 에너지도 2, 3, 5, 6 예외 섞여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나중에 생각해주는 게 좋지 않냐? 근데 워낙 간단한 형태의 물리량이니까 이건 그냥 쭉 풀어나가면 됩니다. 복잡할 때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뭐뭐뭐다. 뭐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라고 하면 원자 반지름 이런 걸 먼저 써주는 게 좋다는 거. 2차 이온화 에너지는 한번 제껴놓고 생각하면서도 동주기에서 예외를 끼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원자가 전자수가 3배 가능한 게 3,1이거나 6,2거나 오케이? 원자가 전자수가 3,1로서 인마가 붕소와 리튬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산소와 베릴륨의 관계일 수도 있겠네요. 원자 반지름을 먼저 보겠다는 거야. W가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만약 W가 뭐라면 이렇게 가는 거죠. W는 일단 최소한 둘보다는 커야 되는데 만약 산소였다면 Y랑 Z가 플루오린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니까 산소보다 작은 거 누구 있죠? 더 이상 없죠. 동주기에서. 네온은 원자 반지름이 정의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는 불가능한 거고 따라서 이게 아니고 이 조합이 아니고 3,1의 조합이구나. 그래서 W가 붕소로 특정이 되고 X가 리튬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 풀 때 원자가 전자수랑 원자가 전자수랑 원자 반지름이 비교하기 쉬운 물리량이라서 한 것도 있지만 W랑 X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Y랑 Z가 나와 있으니까 이 위에 거랑 바로 엮이지가 않는 거지. 홀전자수가 같은 케이스도 분류해놓고 이거랑 요거 중에 어떻게 매칭을 할까 이것보다는 여기에서 W가 확정이 된다면 나이스한 거니까. 그 뒤에 Y랑 Z의 홀전자수가 같다. 그냥 써볼게요. 10, 1, 2, 3, 2, 1, 0. 18쪽은 없다고 했으니까 제껴주고 붕소랑 리튬 위치도 제껴줘야 되죠.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붕소보다 작은 거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홀 전자 수가 둘이 같은 경우 2,2네요. 그래서 하나는 탄소, 하나는 산소가 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붕소 위치 박아주고 그 중에 사이즈가 그나마 좀 더 큰 탄소가 Y, 산소가 Z가 되면 되겠네요. 기억, 1차 이온화 에너지 W는 붕소, Y는 탄소네. 오른쪽에 있으니까 탄소가 크다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니은 2차 이온화 에너지 X랑 Z 비교하면 X는 리튬이고요. 2차 이온화 에너지 비교 시 한번 제껴놓고 생각이니까 인마는 헬륨의 전자 배치죠. 얘기했던 대로 1차에서 헬륨을 이기는 건 없으니까 2차에서 리튬을 이기는 건 없고 그 무엇보다도 크더라. 이게 맞는 디귿 Y와 Z의 원자과 전자수 합. 네. 더 이상 낼 보기가 없었나 봐요. Y는 4고 Z는 6이니까 더했을 때 10이다. 답은 니은디귿 5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2번입니다. 2, 3주기 원소 A부터 E에 대한 자료이다. 5개를 특정해야 되고 3주기가 3개라고 했으니까 2주기는 2개. A, B의 원자번호 관계 나와 있고 A, D는 같은 조 원소이다. 전자수가 인마들이 같다. 양성자수가 3대 4래요. 그래서 수특 왼쪽 페이지 보면 힌트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에 양성자수의 B가 3대 4가 되는 케이스를 3,4, 6,8, 9,12, 12,16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물론 양성자수 비율이니까 5배 쳐서 15,20도 써놓고 2, 3주기 원소라고 했는데 원자 번호가 20이면 칼슘 4주기니까 아 이게 안 되는구나 해서 이 정도 4개는 잡을 수 있죠. 이 뒤에 어떤 정보를 쓸까인데 C와 E에 대한 정보 경우의 수를 나눠놨으니까 C랑 E가 끼어있는 걸 당연히 먼저 봐야 되지 않냐 이거고 C가 끼어있는 게 여기 있네요. 그래서 C는 이가 양이온이 되면서 B 이가 음이온과 전자수가 같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C가 만약 리튬, 탄소, 플로린이라면 인마들이 이가 양이온이 될 수 있을까요? 리튬 이가 양이온, 뭐 탄소 이가 양이온, 플로린 이가 양이온 이런 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주 보던 형태에서는 리튬은 1가 양이온, 탄소는 공유성이 매우 크고 플로린은 1가 음이온이 되는 애들이지. 근데 억지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 각각의 원자에서 안정한 상태 원자 또는 이온에서 전자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니까 리튬, 탄소, 플로린으로부터 1차 이온화 에너지랑 2차 이온화 에너지의 합을 제공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죠. 1차 주고 2차 주고. 어거지로 이렇게 만들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안정한 상태의 양이온으로 찍힐 필요는 없어요. 근데 B, 이가 음이온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근데 금속 원소에 대해서 음이온 마찬가지로 비금속이 양이온이 되는 것처럼 금속이 음이온이 될 수 있을까? 이건 화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정한 상태의 이온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음이온이라면 정말 믿음으로 가도 된다의 관점이에요. 얘기해 볼게. 어떤 원소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야. 근데 어떤 원소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전자친화도로 정의해요.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라 그냥 지적 호기심으로 한 번만 들어놓고 잊으시면 됩니다. 일렉트론 어피니티 맞아요. 그 얼마나 친한지, 얻으려고 하는지, 비금속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얘기. 그래서 전자친화도는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300만큼 방출하니까 전자친화도가 300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에너지 변화량의 관점에서 300 방출한다는 건 300만큼 안정해지는 거고 작아지는 거지. 나중 빼기 처음 하면 음의 값으로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 300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친화도의 부호는 정의되어 있지 않아. 그냥 편의상 네가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쓰고 대신 네가 그걸 써나가는 과정 중에 일관성만 지켜인 거야. 내가 여기서 전자친화도를 300으로 약속을 해버리면 300만큼 방출한다는 뜻으로 계속 써나가면 되는 거예요. Y에 대해 인마는 Y 1가음이온이 될 때 전자친화도가 뭐 360이라고 해볼게요. 무슨 의미입니까? 갑자기 여기서는 흡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300만큼 방출한다로 정의했으면 360만큼 방출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될 때 전자친화도를 얘기해보니까 마이너스 540이래.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300만큼 방출, 360만큼 방출이었으니까 마이너스 540만큼 방출인가요? 그런 건 불가능한 거죠. 에너지 변화량의 관점에서 부호는 흡수인지 방출인지의 의미니까 얘네가 방출의 의미였다면 인마는 흡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음의 부호가. 그래서 540만큼 흡수한다처럼 보이죠. 근데 전자친화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렇게 음의 값으로 찍히는 애에 대해서 전자친화도를 양의 값으로 정의했을 때 540만큼 흡수하면서 음이온이 된다는 게 아니고 얘는 음이온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입니다. 양이온을 만들 때는 대체로 금속이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지만 억지로 비금속도 만들 수는 있어. 근데 굳이 그런 문제를 낼 이유도 없지만 음이온이 될 때는 금속은 죽었다 깨어나도 음이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이온에 대해서는 가장 안정한 상태의 이온으로 생각해도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은 거죠. 얘가 베릴륨 이가 양이온이나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일 확률이 엄청 높은데 얘가 산소 이가 음이온이냐 황 이가 음이온일 확률은 더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으로 찾아 나가는 게 가장 유리한 거고 상식적으로 리튬 이가 양이온, 탄소 이가 양이온, 플로린 이가 양이온,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 있을 때 누구부터 쑤시고 시작할까? 얘부터 쑤시고 시작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절실함을 가지고 문제를 좀 경우의 수를 나눠서 절실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지만 꼭 위에서부터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여기서 위에서부터 풀어나갈 거면 여기서부터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주기 원소가 3가지니까 1쪽부터 18쪽까지 8개 중에 3개를 뽑을 확률 뭐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야.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것부터 쑤시고 풀어라. 99.99999% 얘가 맞는 거죠.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으로 가면 되니까. 한번 설득을 한 거고요. 이제는 믿음으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는 마그네슘으로 보고 싶은 거고 E는 원자번호 16번이 따라서 되는 거니까 황이 되는 거죠. C 이가 양이온이니까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과 전자수가 같다. 그래서 얘 이가 음이온에 대해서는 산소 이가 음이온이나 황 이가 음이온일 것 같은데 실제로 얘 전자 10개 되고 얘도 전자 10개 클래스니까 아름다워지는 거죠. B는 산소겠거니 아직은 몰라요. 검증 마지막에 할 거야. A랑 D는 같은 족 원소이고 B의 내가 원자를 특정을 했으니까 원자 번호가 8 그러면 원자 번호 N이 6인 A가 탄소가 되면 되겠습니다. 아직 모르죠. 그럼 D는 A와 족 같은 관계니까 가족 관계니까 규소가 되면 되고요. 아직은 몰라 사실. 근데 검증을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하면 되는 거야. 요 아래에서 내가 위로 올라오는 과정 중에 모순되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 저것까지 만족하면 잘 잡은 과정이죠. 3주기 원소가 3가지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3가지인 거. 맞네? 그러면 다 잘 잡은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주기 원소가 3가지라고 했으니까 8개 중에 3개를 뽑을 확률인데 그 중에 내가 이렇게 딱 특정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 중에 뭐 8C3인가요? 8P3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 3개를 찾았으니까 와 신기하다 뭐 이런 거니? 아니죠. 4개 중에 저 새끼는 어떻게 이런 걸 알았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기억 A와 C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탄소와 마그네슘의 관계니까 2주기 3주기라서 틀렸더라. 니은 원자 반지름 C바 마그네슘이고요. B는 산소네요. 마그네슘이 훨씬 크다. 3주기 금속, 2주기 비금속이니까 그만 얘기할게. 유효액전화 D 규소가 E 황보다 크다. 유효액전화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니까 황이 크다라고 해야 돼서 맞죠? 틀린 보기. 답은 2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3번입니다. 18쪽이 아닌 2주기 원소 X부터 Z 1차 값이랑 2차 값 나와 있고 홀전자수 XZ가 같다고 했으니까 뭔가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면 이걸로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프가 나오면 먼저 X축과 Y축의 확인이죠. 그래서 읽어보면 1차 값이 큰 애가 여전히 크고 중간인 애가 중간이고 가장 작았던 애가 2차에서도 작더라. 이런 관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 한 원소 내에 차수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거니까 컸던 애가 계속 크고 작았던 애가 계속 작은 게 뭔가 당연할 것 같은데 이 3마리의 원자 번호가 연속인 원소였다면
예외가 무조건 발생하면서 인마들은 떨어져 있는 애들이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 연습 좀 생각을 하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온은 일단 제껴줘야 되니까 얘는 생각하지 않을 거고, 원자 번호가 연속인 3개의 원소라면 리튬, 베릴륨, 붕소 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2차 값을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리튬의 2차는 헬륨의 1차 값을 따르는 거고, 헬륨은 뭐 네온보다도 큰 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리튬이 가장 작았던 Z의 후보로 나왔다면 인마는 2차에서 엄청나게 커지는 거니까 만약에 X가 리튬이면 여기에 찍혀야 된다는 거야. 가장 크게. 그래서 이게 아니니까 작았던 애가 계속 작아야 되는데 리튬은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원자 번호가 연속인 3개라면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베릴륨, 붕소, 탄소의 관계라면 가장 작았던 애는 지금 붕소죠. 근데 작았던 애가 계속 작아야 되는데 붕소가 가장 작았던 이유는 진짜 작아서가 아니고 원래는 베릴륨보다 컸어야 되지만 저평가받고 있는 거죠. S오비탈과 P오비탈 간의 에너지 차이 때문에 예외적인 경향으로 작다는 거야. 근데 얘가 한번 이온화를 시키고 나서 2차 값을 따질 때는 베릴륨의 위치로 오는데 베릴륨은 원래 고평가 받다가 지자리 찾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요 관계에서 역전이 생기는 거예요. 2등이었던 애가 3등으로 가고 3등이었던 애가 1등이 되고, 왜? 탄소가 아래로 내려올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베릴륨, 붕소, 탄소의 관계도 안 되는구나. 그 다음 붕소, 탄소, 질소의 관계라면 컸던 애가 계속 크고 작았던 애가 계속 작아야 되는데 작았던 애는 붕소야. 저평가 받아서 작았던 거지. 근데 한 번 떼면 고평가 받는 위치로 오고 탄소가 아래로 저평가를 받게 되는 거니까 또 역전이 생깁니다. 3등이었던 애가 2등이 되고 2등이었던 애가 3등이 되니까. 같은 방식으로 질소, 산소, 플로린의 관계였다면 작았던 애가 계속 작고 컸던 애가 계속 커야 되는데 질소가 이제 지자리 찾아가고 고평가 받던 애가, 산소는 저평가 받다가 고평가 받는 자리로 가는 거니까 2등이었던 애가 1등으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질소, 산소, 플로린의 관계였다면 똑같죠. 질소는 지자리 찾아가고 저평가받던 산소가 올라가는 거니까 2등이 3등 되고 3등이 오히려 1등 되고 1등이었던 애가 저평가받는 자리로 2등으로 오더라. 그래서 원자 번호 연속인 3개의 원소는 죽었다 깨어나도 1차랑 2차의 경향성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홀전자 수가 같은 정보까지 써야 되는 거니까 리튬부터 1, 0, 1, 2, 3, 2, 1, 0. 네온은 제끼고 18쪽에 없다고 했으니까. 작았던 애가 계속 작기 위해선 일단 X가 주기율표상의 왼쪽에, 큰 Z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홀전자 수가 2로서 같다면인 거야. 그러면 X의 위치가 여기, Z의 위치를 여기로 보겠다는 거야. 오케이? 경우의 수니까요. 1로 같을 수도 있고 2로 같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1로 같은 것부터 보통 하겠지만 2로 같은 거 그냥 한번 해보면 탄소랑 산소의 관계로 보겠다는 거죠. 그럼 Z가 지금 산소면 탄소보다는 당연히 크고 1차 값에서 Y보다도 커야 돼. Z가. 탄소보다 크고 산소보다 작은 Y는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Y는 탄소보다 커야 돼. 근데 산소보다는 작아야 돼. 그런 애가 없잖아 지금. 질소는 예외적인 경향으로 1차 값에서 이미 산소를 이겨버리니까. 그래서 얘네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결국 홀전자 수가 1로서 같은 두 마리인데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리튬의 경우에는 2차 값에서 무조건 압도적 1등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제껴주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1로서 같은 X는 붕소, 1인 Z는 플로린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값에서 붕소보다는 크고 플로린보다는 작은 다 되는 거죠. 탄소, 질소, 산소. 오케이? 이러한 Y의 후보 중에 붕소의 2차 값보다는 크고 여전히 플로린의 2차 값보다는 작아야 돼. 근데 붕소의 2차는 베릴륨의 1차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2차 값에서 만약 붕소가 되는 애가 있다면 탄소죠. 탄소는 2차 값에서 붕소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그럼 역전되는 관계니까 여전히 크다라고 할 수 없어서 안 되는 거고, 같은 방식으로 플로린은 2차 값에서 산소의 1차를 따르는데 2차에서 질소의 배치가 되는 산소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향으로 얘가 이겨버리니까 컸던 애가 계속 크다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도 탈락이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가운데 있는 Y가 질소가 되면 되겠습니다. X부터 Z의 홀전자 수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붕소 1, 질소 3, 플로리 1. 답은 4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이어서 4번입니다. 원자 W부터 Z의 2차분의 1차 값을 나타냈다.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중 하나이고 원자 반지름이 Z가 Y보다 크다 나와 있네요. 1차분의 2차 값으로 이온 에너지 개념 영상에서도 언급을 하고 수업에서도 되게 중요하다 얘기했던 게 1차분의 2차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가장 크다 클래스랑 머시기가 머시기보다 크다 클래스를 구분 지어서 1차분의 2차 값이 가장 크다는 건 분모 대비 분자가 엄청나게 커지는 급격히 증가하는 1쪽의 원소임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원소 간에 이걸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A의 1차가 B보다 크면 2차 값이 B보다 클 수 있나요? 당연히 이럴 수 있는 거죠. 1차가 큰 애가 2차도 클 수는 있어. 근데 만약 그런 애들끼리 비교를 하면 분모가 큰 애가 분자도 크니까 정확한 값을 내가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전체 값이 큰지 작은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원소 간의 이 값을 비교하고 있다는 건 반드시 1차가 큰 애는 2차가 작고 그러한 관계를 만족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A가 분모가 크면 B가 분자가 커야만 전체 값은 무조건 B가 크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오케이? 따라서 1차에서 뭐가 큰 애가 2차에선 작아져야 되고 작은 애가 커지는 얘는 1차 또는 2차에서 예외를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한 관계구나 라는 겁니다. 마치 질소와 산소처럼. 오케이? 산소와 플로린처럼 금마들은 2차에서 예외를 포함하는 거죠. 근데 이제 1차분의 2차가 가장 크다만 알려줬는데 이 문제를 풀 때 2차분의 1차가 나왔잖아. 서로 다른 문제인가요? 완전히 똑같죠? n차분의 n 플러스 1차가 가장 크다는 건 n족의 원소임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n차와 n 플러스 1차 사이 어딘가에서 예외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관계여야만 가능하다는 것. 또 n차분의 n 플러스 1차가 가장 크다. 완전히 똑같은 말 n 플러스 1차분의 n차가 가장 작다. 똑같은 거죠. 얘도 2차 값이 1차 값보다 엄청나게 큰 1쪽의 원소라면 전체 값이 가장 작다로 찍혀 있을 거니까 W가 1쪽의 리튬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X부터 Z 세 마리를 비교할 땐 반드시 예외를 낀 애들끼리만 비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베릴륨과 붕소처럼. 인마들은 1차에서 예외를 끼는 애들이죠. 또 베릴륨과 탄소처럼, 다시 붕소와 탄소처럼. 인마들은 2차에서 예외를 끼는 애들이죠. 1차 값이랑 2차 값을 비교할 때 내가 판단하기 쉬운 게 1차니까 1차의 경향성만 보면 베릴륨이 붕소보다 크다. 인정? 그러면 2차에서는 무조건 붕소가 클 수밖에 없고 전체 값은 무조건 베릴륨이 크다. 이렇게 일반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증명해보면 베릴륨의 2차는 리튬의 1차처럼 행동하고 붕소의 2차는 베릴륨의 1차처럼 행동하는 거니까 베릴륨이 크다. 맞죠? 그래서 베릴륨이 전체 값이 베릴륨이 붕소보다 크더라 알 수 있는 거고. 붕소와 탄소를 비교했을 땐 얘도 마찬가지로 1차가 판단하기 쉬우니까 붕소보다 탄소의 1차가 크다. 따라서 전체 값은 무조건 탄소가 크다 하면 되는데 증명 한번 해보면 붕소는 1차 값을 베릴륨의 전자배치를 따르고 탄소는 붕소의 전자배치를 따르는 거니까 2차 값에선 다시 인마들의 1차를 비교하면 왼쪽이 큰 거죠. 결국 분모가 큰 애가 분자가 작으니까 전체 값은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일반화 전체 값은 붕소보다 탄소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붕소는 베릴륨보다도 작고 탄소보다도 작으니까 가장 작은 애가 붕소네요. 이렇게 베릴륨은 붕소보다 크고 탄소도 붕소보다 큰데 이 둘은 비교할 수 없는 관계예요. 1차 값이랑 2차 값을. 왜? 1차 값은 탄소가 커. 2차 값은 탄소는 붕소에 배치고 베릴륨은 리튬에 배치니까 여전히 탄소가 큽니다. 그래서 1차가 큰 애가 2차도 크니까 분모가 더 큰지 분자가 더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예외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힌트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더 큰 애, 베릴륨과 탄소 중에 더 큰 애, 그게 Z라고 했으니까 베릴륨, Y가 탄소가 됩니다. 기억에 원자 반지름은 리튬이 가장 크다? 맞다. 졸라 큰 애니까. 니은 유유액전하는 누가 가장 크냐? 동주기 원소에서 그냥 쭉 증가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탄소 Y라고 해야겠네요. 얘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1차 이온화 에너지 Y는 탄소고요.
여기서 탄소를 이기는 애는 없었으니까 맞는 보기. 답은 기억 디귿 5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6번입니다.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원소 X부터 Z, 1차 값이랑 2차 값의 순위 변동이 나와 있는 문제고요. 홀 전자수 Z가 Y보다 크다? 여러 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특정할 수 있게 준 것 같고, X랑 Z는 원자 번호 순이 아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상의 1차 값이랑 2차 값을 비교하는 순위 변동을 얘기할 때는 일단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까지죠. 2주기 원소라고 했으니까. 원자 번호가 연속인 3마리, 3번 문제였나요? 거기서도 맞나? 3번 문제는 연속은 아니다, 떨어져 있더라 이렇게 푸는 문제였죠. 연속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도 되게 많이 나오고 좀 사설틱하긴 하지만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순위 변동을 아싸리 그냥 외워버리는 사람들도 있어. 베비씨, 노프네, 비키니, 이쁘네 뭐 이렇게요.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다 하기에는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하는 방법만 알려줄게.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모양이 똑같으면 순위 변동도 똑같이 나타나요. 딱 한 케이스 빼고. 그래서 일단 리튬, 베릴륨, 붕소의 관계에서 어떤 순위 변동이 일어나는지. 베릴륨, 붕소, 탄소 요것과 질소, 산소, 플루오린, 임마는 모양이 똑같잖아. 순위 변동도 완전히 똑같이 일어납니다. 또 비킨이랑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이프네랑 O, 플로린, 네온이요. 모양이 똑같으니까 위상 변화도 완전히 똑같이, 순위 변동도 완전히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요것과 리튬, 베릴륨, 붕소와 요것은 녹색 안 썼다. 모양은 똑같지만 순위 변동이 다르게 일어나. 그래서 크게 4가지 케이스입니다. 물론 순위 변동만 놓고 보면 3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거 직접 순위 변동 써가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해보고, X는 3등이었는데 1등으로 가고 있고, 임마는 2등이었는데 3등으로 가고, 얘는 1등이었는데 2등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순위 변동에서 3등이 1등으로 급부상하고, 컸던 애가 1등이 2등보다 컸으니까 2등이 3등보다 큰 거죠. 이 안에서 순위 변동은 없는 거야. 그래서 3등 1등으로 급부상하면서 1, 2등의 위치도 바뀌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지금처럼 3등이 1등으로만 가고 1, 2등의 관계는 똑같이 유지되는 그런 클래스도 있고, 혹은 1등이 계속 1등이면서 2등이 3등 가고 3등이 2등 가는 것도 있고요. 3등이 고정되어 있고 1등이 2등, 2등이 3등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4가지야. 그래서 그거는 직접 한번 해보고, 여기서는 일단 3등이 1등 가는 이런 게 좀 아름답죠. 급부상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가장 작은 애로 리튬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은 리튬, 베릴륨, 붕소라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야. 리튬은 1차 값에서 작아야 되니까 작았다가 2차에서는 헬륨의 위상이니까 네온의 1차 값보다 헬륨이 큰 것처럼 리튬은 급부상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만약 이 관계였다면 나머지가 베릴륨, 붕소의 관계여야 되는데, 그럼 이 순위가 유지가 돼야 돼. 근데 임마들 왼쪽으로 시프트하면 바뀌는 거죠. 컸던 애가 작아지고 작았던 애가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안 되는구나. 그 다음, 작았던 애가 개 커지려면 억울한 애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돼요. 붕소랑 산소처럼. 붕소는 베릴륨보다 유효액전하가 크니까 컸어야 될 것 같은데 SO비탈과 PO비탈 간의 에너지 차이 때문에 작아진 클래스지. 얘를 포함하고 있고 얘를 3등으로 포함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얘를 3등으로 포함하고 있는 게 요 주황색 클래스도 있어 보이고 파란색 클래스도 있어 보여. 근데 파란색 클래스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클래스는 붕소가 억울해서 이렇게 뜨긴 떠. 2차로 가면 얘보다 컸던 질소가 탄소가 붕소의 위치로 오면서 역전이 되긴 해. 좀 달래주긴 달래줘. 근데 1등으로 있었던 질소가 탄소의 위치로 오는 거니까 여전히 얘보단 큰 거죠. 그래서 1등이 유지되면서 2, 3등만 바뀌는 관계입니다. 이게 비키니, 이쁘네. 그래서 붕소랑 산소를 3등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두 칸 띄어서 개 큰 애는 없어야 되는 주황색 클래스가 이 후보입니다. 그래서 XYZ는 베릴륨, 붕소, 탄소 관계거나 노오프, 제가 주기율표 그 2주기 외울 때 내 성씨는 김씨, 뭐 하나님의 성씨는 리베비씨, 리베비씨,
하나님 높이 있으니까 높으네 뭐 이렇게 외우게 하거든요. 그래서 베비씨 높으네 이렇게 입에 이게 익어가지고 요 관계거나 요 관계이다. 3등이 x 어딨죠? 이 중에 가장 작은 거 x. 2등이 y. y 어딨죠? 임마가 y. 임마가 z. 나와 있는 거 홀전자 수가 z가 y보다 크다. z랑 y를 비교했을 때 탄소는 홀전자 2개, 베릴륨은 홀전자 1개니까 2가 0보다 크다? 맞네요. 그럼 그 밑에 건 쳐다볼 필요가 없죠. 한번 보면 Z 플로린은 1개고 여기선 3개니까 아 이거는 순위 변동은 맞지만 홀전자 수 때문에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비키니 이쁜애의 경우에는 네온을 제껴주면서 요 케이스로 많이 나와요. 결국에 지금 보라색의 클래스랑 초록색의 클래스는 순위 변동이 독립적이다 보니까 변동만 보면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돼. 그래서 문제로 출제할 때 이것보다는 주황색 클래스로 내거나 파란색 클래스로 내는데 주황색 클래스는 홀전자 수로 이렇게 낼 수 있는 거고요. 파란색의 경우에는 연속이고 원자 번호 순이 아닌데 18쪽은 없다. 이런 힌트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8쪽 원소를 제외한 이렇게 내면 비키니 클래스로 확정이 돼버리니까 오케이? 많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얘네는 1등이 유지가 되고 2, 3등이 바뀌는 다 얘기하네요. 녹색은 3등이 유지가 되면서 1, 2등만 바뀌는 관계입니다. 위에 거 특정이 됐어. X, 붕소, Y, 베릴륨, Z, 탄소. 기억 원자가 전자수 X는 붕소니까 3, Y는 베릴륨 2. 맞다. 니은 원자 반지름 Y는 베릴륨. 어우 되게 커 보이는데요. Z는 탄소 아니 개쩔이죠. 맞다. 이거 홀전자수 X는 붕소니까 1, Z는 탄소니까 2. 오른쪽이 크다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답 3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부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이어서 7번입니다. 좀 빨리 풀게요. A부터 D 4개 중에 4개를 특정하는 케이스. 원반분의 2반, 2반분의 원반,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묻는 거고 비금속 2마리, 금속 2마리네요. 얘네는 1보다 큰 값을 가질 거고 1보다 작은 값을 갖는데 B는 애매하게 2등일 수도 있고 3등일 수도 있고 근데 A는 1등 혹은 2등이니까 무조건 1보다 큰 클래스죠. C는 3등 혹은 4등이니까 무조건 1보다 작은 클래스. 그래서 A는 무조건 금속이고 C는 무조건 비금속이다. 그 다음 이온의 전하의 절대값으로 나누는 케이스에선 큰 숫자로 나누면 사이즈 무조건 작다. 플로린이랑 나트륨은 1로 나누니까 큰 부류, 산소랑 마그네슘은 2로 나누니까 작은 부류. 작은 것 중에 마그네슘이 산소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작으니까 가장 작다로 찍힐 수 있는 건 마그네슘입니다. 그럼 A가 확정이 되는 거죠. 금속인데 마그네슘이 아니니까. B와 C에 대해서 여러분들 2반이랑 원반으로 더 뽑을 생각하지 말고요. 요걸 봐야겠죠. 출제자가 굳이 정보를 하나 더 줬으니까. 산소 플로린 중에 1차 값이 큰 거. B는 플로린, C는 산소가 되면 되겠습니다. 원반이랑 2반에서 더 이상 정보를 뽑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한 게 금속 원소에 대해서는 뭐 비금속도 마찬가지지만 원자 반지름이 큰 애가 이온 반지름도 커요. 인정해?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원반이 크잖아. 나트륨 1가 양이온이 마그네슘 2가 양이온보다도 크잖아. 그러니까 원반분의 2반이라고 했을 때 분모도 크고 분자도 크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비금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원자 반지름이 큰 애가 이온 반지름도 큽니다. 분모가 크면 분자도 크다는 거야. 산소가 플로린보다 원반이 크잖아. 산소 2가 음이온이 플로린 1가 음이온보다도 크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원반이 큰 애가 2반이 큰 관계라서 등전자 배치일 때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선 뽑을 수 없고 결국 원반분의 2반, 2반분의 원반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까지만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되게 친절하죠. 제가 이런 거 다 떠먹여주고 직접 해봐야 되는데 기억 D 마그네슘 2반 원반 금속이니까 1보다 크다 맞다. 니은 1차 이온화 에너지 붕소는 다시 B는 플로린이고 이 중에 가장 큰 애였죠. 왜 니은 맞네. D가 2차 값 C 산소네요. 질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일단 다시 큰 애가 있구나. 뭐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1차 값에서 플로린을 이기는 애가 없었잖아. 근데 2차 값으로 보면 C가 산소니까 인마가 질소의 1차 배치를 갖는 거죠. 그럼 플로린은 산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니까
이 산소의 2차 값이 되게 큰 클래스로 찍힌다는 거, 금속에 비해서. 근데 지금 2차 값이 훅 뜰 수 있는 나트륨이 있으니까 무조건 크다는 안 되겠네요. D가 마그네슘이니까 임마는 2차 값을 얘기할 땐 나트륨의 배치 여전히 큰 건 맞더라. D 맞다. 답은 5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만약 D가 아니고 나트륨이라면 틀린 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 그쵸? 네, 이어서 8번입니다.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U부터 Z 6마리네요. 15에서 17쪽이라고 했으니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인, 황, 염소. 1차 이온화 에너지 나와 있을 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인데 예외적인 경향도 끼어 있고 뭐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에 있는 경우도 끼어 있으니까 판단하기가 조금 빡셀 것 같아서 가장 크다 플루오린, 오케이? 가장 작다 황. 인정하시나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플루오린이 가장 크다고. 가장 작다 클래스에선 이 2주기에서 보면 산소가 작은데 황은 산소보다도 작은 거니까. 그래서 산소가 뭔가 좀 작은 클래스로 찍힐 거는 같고, 그렇다고 해서 3주기보다 작을지는 또 모르겠고, 그래서 가장 작다의 황은 찍을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따질 때 홀전자수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질소랑 2는 3, 산소는 2, 염소는 1이네요. 그러면 크다 관계가 되기 위해선 3, 2, 1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고, 3개짜리는 질소도 있고 인도 있는데 2개짜리는 산소밖에 없고 하나짜리는 염소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X는 산소, W가 염소. 산소보다 크다로 찍힐 수 있는 건 무조건 질소밖에 없고요. V는 인인가 봐요. 그래서 기억.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액전화. U는 황이고 W는 염소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가 커야 되죠. 기억 틀린 부분. 니은 원자 반지름. V, 인이. Z, 플로린보다 왼쪽 아래에 있으니까 크더라. 맞다. 디귿 2차 이온화 에너지. 뭐 여기서 가장 작다 해도 되고요. Y, 질소, 탄소의 배치. X는 산소, 질소의 배치네요. 1차는 질소가 크지만 2차는 산소가 크다고 해야 돼서 답 2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9번입니다. 바닥 상태 2주기 원자 4개 중에 4개를 특정하는 케이스. 3개 비교했고 2개 비교하고 있는데 더 쉬운 물리량부터 찾아가자. 홀전자수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YZ가 같다. 2, 3, 2, 1이네요. 그래서 YZ 관계가 탄소랑 산소의 관계. 그러면 W랑 X가 나머지 질소와 플루오린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분수 형태 물리량이 나와 있을 때 전체 값이 W는 크고 뭐 Y는 작고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W는 드라마틱하게 되게 큰 것 같고 Y는 되게 작은 것 같은데 Y는 이 둘의 후보고 W는 이 둘의 후보니까 W는 분모는 작고 분자가 큰 클래스, Y는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은 그런 클래스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W에 대해서는 전체 값이 크기 위해서 분모가 작은 질소랑 플루오린 중에 플루오린일 확률이 높은 거죠. 또 2차 값을 비교하면 얘는 산소의 배치니까 2차에서 질소가 되는 애가 있다면 걔보다는 작겠지만 어쨌든 큰 클래스로 찍힐 겁니다. 그래서 플루오린이 W인 거고 Y에 대해서는 저 값이 분수값이 작아야 되니까 원자 반지름은 크고 탄소인가? 2차 값은 작아야 되는데 이마 붕소 클래스로 가는 거니까 분자가 작구나. Y가 탄소겠구나. 그래서 W는 플루오린, Y가 탄소. 그럼 나머지 하나는 결정되는 거죠. X는 W랑 경쟁, 질소고요. Z는 산소가 되면 되겠습니다. 기억 홀전자수. X 질소니까 3이고 무엇보다도 크다죠? 맞다. 니은 원자 반지름. 가장 큰 거, 가장 왼쪽에 있는 Y라고 해야겠네요. 틀린 보기 디귿 1차 값 플루오린이 가장 크다. W가 가장 크다. 답은 기억 디귿 4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이어서 10번입니다. 18쪽이 아닌 2주기 바닥 상태 원자 W부터 Z. 홀전자수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1, 0, 1, 2, 3, 2, 1, 0. 아우 지겹네요. 그죠? 18쪽 제끼고 W부터 Z 원반 나와 있고 2차 이온화 에너지 나와 있고 2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순서 한번 매겨보면 리튬은 헬륨에 배치가 되는 거니까 압도적 1등. 오케이? 그 다음에
네온이 플루오린의 위치로 가는 거니까 압도적 1등 제끼고 그 안에서의 1등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등. 플루오린은 산소의 배치, 산소는 질소의 배치니까 역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산소가 3등, 플루오린이 4등. 질소는 탄소의 배치니까 5등. 탄소는 붕소, 붕소는 베릴륨의 배치가 되면서 역전 관계 생김. 6등, 7등. 베릴륨은 리튬 위치가 되면서 압도적 꼴등 8등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오케이? 원자 반지름은 동주기 원소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니까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왼쪽이 W, 오른쪽에 Y가 위치해야 되더라 인 거예요. 홀전자 수는 0부터 3까지 4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넷 중에 셋을 비교할 때 크다로 찍힐 수 있는 건 둘보다 큰 2일 수도 있고 셋보다 큰 3일 수도 있죠. 작다로 찍히는 건 둘보다 작은 1일 수도 있고 셋보다 작은 0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잡고 풀면 되는데 근데 크다에서 2로서 둘보다 크다라고 하면 2, 1, 0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W의 홀전자 수가 3개라면 하는 순간 1, 0보다 크다, 2, 0보다 크다, 2, 1보다 크다. 3가지 분류가 나오니까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요거라면 이렇게 가는 거죠. 2, 1, 0이라면. 그 안에서도 홀전자가 0이 되는 건 네온 아니면 베릴륨인데 네온은 제껴주고 있으니까 베릴륨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W를 홀전자를 2로 가정하는 순간 0 클래스로 잡히는 애는 베릴륨밖에 없음. 오케이? 아 벌써 바로 모순이죠. 베릴륨보다 원자 반지름이 큰 건 리튬이어야 되는데 리튬은 홀전자 1이야. 근데 내가 홀전자 2로 잡고 있었어. 아니더라. 오케이? 또 Y에 대해서 베릴륨으로 잡고 나면 입만은 리튬에 배치가 되면서 이온화 에너지 2차 값이 압도적 꼴등으로 찍혀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아니니까 아니구나 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로 잡았을 때 아니기 때문에 W는 홀전자가 3인 질소밖에 안 된다. 그 뒤에 Y는 질소 오른쪽에 위치하는 거니까 산소 아니면 플루오린밖에 안 된다는 거. 오케이? Y에 대해서 홀전자가 1 아니면 0인데 홀전자가 0인 건 베릴륨밖에 없음. 근데 베릴륨은 질소 왼쪽에 있음. 근데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0이 아닌 거죠. 아까 0이 아닌 과정, 다시 2가 아닌 과정을 증명하면서 검증을 하면서 Y는 절대 0이 될 수 없다는 것까지 인지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Y는 홀전자가 1개인 애고요. 홀전자가 1개가 될 수 있는 건 굳이 안 쓰고 싶긴 한데 리튬 아니면 붕소 아니면 플루오린인 거죠. 근데 질소 오른쪽에 위치하는 애 중에 홀전자가 1개인 거니까 플루오린으로 확정입니다. 얘는 산소의 배치로서 2차 값이 가장 크구나. 오른쪽에 위치하는 거 맞고 나머지 X랑 Z를 봐야 되는데 X는 홀전자가 3과 1 사이에 있는 2밖에 없으니까 홀전자가 2개인 거 탄소 아니면 산소가 되겠지요. 만약 산소였다면 질소의 배치를 따르면서 2차 값이 산소보다 크니까 X의 2차가 Y의 2차보다 커야 돼요. 모순이네. 따라서 X는 반드시 탄소일 수밖에 없더라. 빨리빨리 결정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붕소입니다. Z에 대해서는 한번 이온화를 시켜놓고 봤을 때 1차 값이 붕소보다는 크고 오케이? 산소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한 애가 누구 있어? 붕소보다는 크고 산소보다 작은. 일단 산소 왼쪽에 있는 질소는 산소보다 크니까 안 되는 거고 탄소 있죠. 탄소. 오케이? 한번 제끼고 나서 탄소의 배치를 따르면 2차 값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제끼고 나서 탄소 되는 새끼 생각해 보니까 질소네요. 그럼 Z가 질소이다. 이러고 이제 문제를 딱 풀라고 들이댔더니 쓰댕. W도 질소고 Z도 질소고 뭔가 이상하더라 인 거죠. 분명히 2차 값이 다시 1차 값이 붕소보다 크고 산소보다 작은 그러한 1차 경향성을 따르는 원소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또 있니? 있죠. 요거 떠올리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베릴륨입니다. 베릴륨. 요거잖아요. 붕소도 다시 탄소도 가능하지만 베릴륨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가 1차 경향성을 베릴륨 걸 따르는 애였던 거고 Z가 붕소면 되겠죠. 그럼 얘는 홀전자가 1개가 되면서 나머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첩이 안 되니까. 기억! X
탄소니까 홀전자 2개. Z는 풍소 1개. 아, 맞다. 니은 원반분의 1차값. 여러분들 얘기했었죠? 분수값의 형태가 나와 있을 때 원반이나 1차값 우리 숫자로 외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큰 애는 분자가 작고 내가 판단하기 쉬운 거 아무거나 판단해 놓으면 분모든 분자든 하나를 결정하면 나머지가 결정 끝난다는 거예요. 살려볼게요. W는 질소, Y는 리신지 플로린이네요. 그러면 원자 반지름으로는 질소가 크다였잖아. 맞나요? 뭐야 이거? W가 원자 반지름이 크네요. 그 순간 니은은 이것만 보고도 그냥 답이 나온 겁니다. 누군지 몰라도 1차 값은 무조건 오른쪽이 커야 돼요. 누군지 몰라도요. 그래야 분모가 큰 새끼가 분자가 작다가 되면서 전체 값이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주둥아리 벌리고 있어야 돼서 니은 틀린 보기.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 가장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Y가 크다. 답은 1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이어서 3넘자리 11번입니다. 2개 남았어. 4개 중에 4개를 특정하시오. 어머, 어서 많이 봤네요. 개꿀 로직이네요. 좀 다른 방식으로 풀이해 볼게요. 비금속 클래스, 금속 클래스. 귀류법으로 푸는 거에 좀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근데 그거 되게 방법 좋지 않나요? 비금속은 등전자 배치가 됐을 때 이온 반지름이 큰 클래스예요. 금속 양이온들은 원자 번호가 크다 보니까 이온 반지름이 작은 클래스야. 그래서 둘은 되게 크고 둘은 되게 작은 클래스로 가는데 W는 둘보다 클 수도 있고 셋보다 클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큰 부류에 잡혀있는 비금속인 거죠. Y에 대해서는 둘보다 작을 수도 있고 셋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일단 큰 클래스보다 무조건 작은 부류의 금속이네요. 2차 값을 비교했을 때 X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얘도 마찬가지야.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1쪽 원소가 있었으면 걔가 가장 크다 클래스로 가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선 기본적인 경향성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해봐야 나트륨, 마그네슘 되는 거고 여전히 쩌리. 산소, 플로린은 질소, 산소니까 역전이 생기긴 생기는데 어쨌든 큰 부류라는 겁니다. 결국엔 작은 부류와 큰 부류를 나눴을 땐 X는 무조건 비금속, Z는 무조건 금속인 거예요. 따라서 W와 X는 비금속, Y랑 Z는 금속인. 비금속 중에 이온 반지름이 크다, 산소. 2등은 플로린이 되는 거고요. 이온화 에너지의 관점에서 Y랑 Z를 여기서 비교하면 되겠네요. 금속끼리 비교했을 때. 마그네슘은 나트륨의 배치, 알루미늄은 마그네슘의 배치. 마그네슘이 크니까 알루미늄 2차가 크더라. 그래서 그 중에 큰 게 알루미늄, 작은 게 마그네슘 되면 되겠습니다. 기억 원자과 전자수. W는 6개, X는 7개니까 니은 1차 값이 W와 Y를 비교하면 산소와 알루미늄 비교하면 뭐야 이거 훨씬 크다죠? 맞다. 디귿 원자 반지름 Y. 알루미늄이 누구보다 크냐? 마그네슘 오른쪽에 있을수록 작다니까 마그네슘이 크다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답은 2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개꿀 로직에서 얘기한 이유는 뭔가 전체적인 틀이 안 보일 때 뭔가 증가하는 경향성과 감소하는 경향성이라면 이렇게 역전되는 관계 또 그 안에서 예외를 포함하고 있다. 내가 이런 게 한눈에 안 보이면 만약에 여기에 나트륨이 끼어 있었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금속이라고 하면 이온 반지름이 작은 클래스로 가는 건 맞지만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봤을 땐 나트륨은 금속이면서 확 떠버리는 관계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금속이 확 죽고 이런 건 아니잖아. 비금속이 애매하게 2, 3등. 뭐 마그네슘이 있었으면 걔는 꼴등으로 가고 이런 관계니까 그런 경우에는 차례차례 귀류법을 살려서 언제든지 풀 수 있는 그냥 맞는 키를 알려준 거고 지금은 경향성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유형이라서 2차 값에서 마그네슘, 알루미늄 훅 뜨질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마지막 12번입니다. 18쪽이 아닌 2, 3주기 14개 중에 W부터 Z 4개를 특정하시오. 2주기 원소 2가지라고 나와 있고요. S값분의 P값 나와 있네요. 홀전자는 0부터 3까지 가능한데 마이너스 이런 건 안 되니까 여기에 B의 후보는 2 아니면 3.
B를 2로 보면 홀전자를 0으로 보겠다는 거고 18족을 제외한 홀전자가 0인 족은 2족밖에 없는 거죠. 2족은 원자과 전자가 2개니까 만약 0으로서 2족 원소였다면 A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모순이더라. 그래서 B는 죄송합니다. 3이구나. 얘는 홀전자가 1개짜리 1족 아니면 13족 아니면 17족 뭔지 모르겠고 그다음 Y는 홀전자가 3개인 15족이네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무조건 5개. 질소인지 2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B가 결정이 났으니까 다 쑤셔주는 거지. 3이 6에 7입니다. 그럼 17쪽의 원소의 홀전자 수 1이죠. 따라서 A가 0이고 이 값이 1이라는 거. A는 0이구나. 아, 얘가 2족이네요. 원자과 전자수 2개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또 뭐 결정이 안 된 게 있나요? A 0이니까 얘는 원자과 전자 3. 그래서 W는 2족의 베릴륨 아니면 마그네슘. 좀 힘들어요. X는 13족이네요. 붕소 아니면 알루미늄. Y는 15족. 질소 아니면 인. 이렇게 해야 되나요? Z는 플로린 아니면 염소. S값분의 P값. X, W, Y 순이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얘 해야 되네요. S값분의 P값에서 좀 유명한 거 마그네슘 1이지. 인 이런 거 2분의 3 클래스죠. 만약 여기 산소도 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마그네슘이랑 산소는 S값분의 P값이 1로서 동일하네. 네온 이런 거 있었으면 2인 있으니까 칼슘 이런 거 있었으면 인마들은 2분의 3 클래스죠. 그래서 2는 S값분의 P값이 2분의 3이야. 근데 가장 작다라고 찍혀있는데 이게 개 큰 클래스거든. 그래서 질소는 1s2, 2s2, EP3니까 4분의 3이에요. 오케이? 베릴륨은 1s2, 2s2니까 4분의 0으로서 얘 0입니다. 그래서 W는 뭐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4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3 뭔가 하나보다는 커야 되는데 0은 절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그네슘으로서 1이네요. Y는 질소로서 4분의 3인 거고요. X만 해주면 되는데 1s2, 2s2, EP1이 4분의 1이고요. 알루민 1s2, 2s2, EP6, 3s2, 3p1입니다. 그래서 S오비탈의 토탈 6개, P오비탈의 전자 몇 개죠? 6개의 하나니까 7개네요. 그래서 1보다 큰 게 맞더라. X W, X, Y, Z는 뉘신지 모르겠는데요. 2주기가 2가지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풀면 되겠습니다. X랑 W는 3주기니까 Y랑 Z가 2주기. 플로린이다. 기억 더하기 니은은 7이다. 2 더하기 5네요. 맞나요, 여러분들? 니은 원자 반지름 W 마그네슘이 머시기보다 크다. 마그네슘은 이 안에서 제일 큰 클래스죠. 얘보다 큰 건 나트륨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X 알루미늄 비교하더라도 무조건 크더라. 디귿 2차 이온 에너지 Y는 질소니까 산소의 배치로 생각하면 되고요. Z는 플로린이니까 질소니까 죄송합니다. 탄소의 배치로 생각하면 되고요. 플로린이니까 산소의 배치로 생각하면 되겠죠? 산소가 크니까 답은 3번으로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중간 고등학교 1학년 거 뭐 개념 강의도 찍고 문풀 강의도 찍고 고2 거도 찍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저는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도움 됐으면 좋겠고 부분 필요한 것만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듣는다 하면 그마저 그 안에서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간 투자해서 많이 들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